삼도인 침구여결 제5쪽 사명당은 2조 중종 39년 즉 서기 1544년에 탄생해서 광해 20년 즉 서기 1610년에 영면한 도승으로서 법호를 성운대사라 하며 이름은 유종이라 한다. 선조 때의 유명한 도승으로 임진왜란을 당함에 승병을 지휘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으며 담략과 기지가 있어 난중에도 군사로 양편 지인 중에 왕래하였고 난이 끝난 후에 일본에 건너가 여러 가지 이적을 나타내어 외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그리고 잡혀간 동포 3천여 명을 찾아오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왔으며 그의 이름은 내외를 통하여 생불로 알려졌었다. 삼도인 침구여결 역자의 서원 이쪽의 글을 읽어드립니다. 본서의 원저자 사암선생은 그의 전성대명을 밝힌 바 없고 그저 도호사암이라 하였을 뿐인데 석굴 속에서 득도했기 때문이라 하며 승려 본질이 속성 발표를 기하는 것이 통칙이고 보니 추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나 최근 차서 공간의 보를 접하고 전이 상락한 강원도 한 노이께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사암은 즉 별인이 아니라 거금 410수년 전인 임난 당시에 승병을 지휘하여 많은 전공을 세우고 군사로 일본에 건너가 여러 가지 이적을 나타내어 외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저 유명한 사명당 송운대사의 수제자라 한다. 삼도인의 원료를 찾아서 저는 이곳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건봉사 입구에 있는 사명당 송운대사 동상 구역에 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암침을 예를 들어 코끼리로 비유한다면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고 사암침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며 사암침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삼도인 침구여결의 저자 삼도인은 정체불명의 인사다. 그런데 삼도인의 뿌리 원료를 찾다 보니까 의외로 쉽게 풀렸습니다. 사명당 송운대사에 있었습니다. 사명당 송운대사의 발자취를 쫓다 보니 사암침법의 원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암침법을 통해서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신음하는 이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구 그리고 임상에 적용하여 전 세계 의료인들과 함께 나누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모르고서는 감히 우리가 삼도인의 제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명당 송운대사로부터 사암침법의 원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스튜디오에 가서 삼도인의 원료를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땡땡땡땡 오행침구학회 미주 지부라고 있는데 땡땡땡 보사법을 안 쓰면 효과가 없다는 듯이 여기 보수교육에서 만난 한의사분이 주장하는데 그 보사법이라는 게 어떤 건지요? 말씀드렸듯 저는 그들의 보사법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 질문은 단순히 침을 꽂고 사암침을 행할 때 원법앙사라든지 영수보사라든지 호흡보사라든지 등등의 어떤 스킬과 관련된 보사법을 말하는 게 아닐 겁니다. 아마도 우리 학교에서 주장하는 사암침법만 참이다. 아마 그것을 주장하는 말이기도 할 거예요. 여기서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 땡땡땡 오행침구학회가 어떤 곳인지 저는 잘 알아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사암침 발전에 기여한 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은 절대로 제가 폄훼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질문 주신 분도 마찬가지. 사암침법이란 무엇인가? 코끼리 꼬리를 만지고 아 이게 사암침이야. 코를 만지고 아니야 코처럼 생겼네 이게 사암침이야. 허벅지를 만지고 사암침.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 다 보이는데 사람들이 일부만 만지고 이거다 저거다 말합니다. 객관적인 증명으로 사암침이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사암침법 명칭의 유래, 두 번째 사암침법 시조와 사암도인은 누구인가. 사암침법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용어예요. 원래는 오행침법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도 오행침법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리고 일본에는 오행보사법이라는 명칭으로 오행침법을 씁니다. 그러면 그것과 사암침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암침법의 시조와 사암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자는 사명당 송운대사가 사암침법을 창시했다. 사암도인은 사명당 송운대사를 말한다. 사암도인 침구 요결에는 사명당의 수제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허임이 사암도인은 아닐 수 있어도 사암침법은 그로부터 비롯됐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산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가 사암침법의 창시자다 말하고 심지어는 일본에서 오행보사법이라는 것을 근거로 오행침법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사암침과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 거 카피한 게 사암침법이야. 그러니까 사암침법의 시조와 사암도인에 대해서도 코끼리 코 만지기, 꼬리 만지기, 허벅지 만지기. 아키팡초하면 전 세계적으로 트레디셔널 차이니즈 메디신입니다. 차이니즈 메디신. 물론 이 책을 만들 때 우리나라의 한의학자, 그리고 중국의 한의학자, 일본의 한의학자,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여러 침구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들의 학자들이 여러 번 회의 끝에 확정한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북이 만들어졌지요. 하지만 우리 솔직히 말하자고요. 아큐팡처 하게 되면 무조건 전 세계는 트레디셔널 차이니즈 메디신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 옛날 먼 옛날 동이족이 석침을 만들어 중국 본토에 전해주었다. 침술의 원조는 우리다라고 주장한들 황제내경 영추소문편에서 비롯된 게 정립된 의학으로서의 침구학은 황제내경이에요. 물론 어떤 국뽕에 취한 사람은 황제내경도 우리 거야 라고 주장하지만 거기선 더 이상 코멘트 생략. 국뽕도 유분수지 어디 그 국뽕을 거기다 갖다 붙여. 저 사대주의자 아니에요. 왜? 우리는 사암침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키팡초 하면
트레디셔널 차이니즈 메디신으로 전 세계가 통일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침순의 원죄는 우리야라고 얘기한들, 아니 옛날엔 호주 땅이 애버리진 땅 아니었어요? 옛날엔 미주 대륙이 아메리칸 인디언 땅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누가 지배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국뽕으로 주장할 게 아니고 우리의 유일한 의학 사암침법을 발전시키는 거야. 이게 자긍심을 높이는 거거든. 답답해서. 어쨌든 오행침법이 왜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사암침법이라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리고 사암침법의 시조는 사명당입니까? 허임입니까? 지산입니까? 사명당의 수제자 아무개입니까? 아니면 일본입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정리도 안 돼 있으면서 우리가 사암침법을 글로벌 의학으로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사암침법의 명칭과 유래 먼저 살펴보는데, 불치병에 걸린 한 청년으로부터 사암침법이 탄생합니다. 사암두인 침구 요결 제28장 요통문에 보면, 내가 소시로부터 은은히 요통이 있고 혹 환절기에는 좌우 수비가 수정과 같았다가 혹 2, 3개월 만에 풀리기도 하고 혹은 4계절에 걸쳐 풀리지 않기도 하며 혹은 가을이면 우국하여 흉배가 무증하고 상복이 여포하며 이명이 대적하고 때로는 소연히 잠이 드나 때로는 공포증을 느끼거늘 널리 약사에 물었더니 혹은 내종이라고도 하고 혹은 심화라고도 하여 백구가 이서라고 단 한 사람도 대장증후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시체 사람들이 잘못 호로라 지칭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가 십상팔구로 이것이 대장의 허이다. 나의 세 동생들과 장조카가 모두 이것으로서 그르쳤다. 여러분, 여기 대장허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장허증이란 장염을 말합니까? 장질부사를 말합니까? 변비에 걸린 걸 말합니까? 설사 걸린 걸 말합니까? 그런 병을 말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한 개개의 병증들이 대장허증 또는 실증에 근거한 병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변비 있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설사 좀 했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여기 불치병에 걸린 한 청년은 자기의 세 동생들 그리고 장조카가 이러한 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당신도 죽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스러웠겠죠. 아니, 세 동생들도 죽었고 장조카도 죽었어요. 같은 병으로. 집안의 내력일까요? 그런데 이 청년도 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널리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물었는데 단 한 사람도 나중에 알고 보니, 나중에 깨달은 것으로 보니 대장증후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거 대장허증이었어. 즉 적어도 이 불치병에 걸린 청년의 경우에 이 병증에 한해서는 대장허증, 즉 수양명조 대장금경의 양명조 허증에 따른 아주 난치성 병증이었다.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불치병에 걸린 청년 마침내 극복하다. 하고와 모태부족과 두경의 여열로 혹은 항핵이 되고 혹은 후열이 되고 혹은 입이 마르고 재채기를 잘하며 혹은 혈액이 아프고 혹은 산기로 되며 혹은 풍질도 되고 혹은 열격도 되며 혹은 안질도 된다. 무슨 병입니까? 절대로 깔때기가 아니고요. 우리 방송의 왕 시청자님들, 오랫동안 저와 함께 사암침 연구를 하고 임상에 적용했던 수많은
학자들과 함께 확인한 결과, 임상한 결과, 이 병은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림프암이에요. 림프암. Common cases of swollen cervical lymph node. 그러니까 혹은 항핵이 되고 혹은 후열이 되고 혹은 입이 마르고 재채기를 잘하며 혹은 혈액이 아프고 산기로 되며 풍질로 되고, 이것을 그림으로 묘사하면 이 그림이에요. 이거 림프암이에요. 림프암. 차등 재증은 이른바 품부 부족으로서 가장 한이 되는 것은 만각이다. 격렬이 아니면 여신한 처리를 어찌 알까 보냐. 청년, 불치병에 걸렸던 그 청년이 마침내 이 병의 원인 그리고 치료법을 밝혀냈지요. 그리고 그분은 대장정격이라고 규명한 한 보사법으로 그 병에서 해방됩니다. 완치되지요. 림프암이에요. 이거 워닝 사인 오브 림포마. 그러니까 혹은 항핵이 되고 혹은 혈액이 아프고 재채기를 잘하며 등등, 그것을 또 그대로 그림으로 옮기면 이 림프암 사인, 이 징후와 똑같습니다. 100%, 100% 림프암이에요. 호지킨스 디지즈라는 병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림프암 하게 되면 광의적으로 두 개의 병증을 논합니다. 하나는 호지킨 림포마, 또 하나는 그보다 양상이 조금 다른 난호지킨 림포마, 즉 비호지킨 림프암, 이렇게 말하죠. 여기 이 내용을 확대해서 읽어드리면 First described in 1832 by Dr. Thomas Hodgkin. 1932년 영국의 토마스 호지킨이 림프암 논문을 첫 번째로 발표해요. 그런데 청년, 불치병에 걸렸던 그 청년이 후에 깨닫기를 이거 대장증후야, 대장허증이야, 즉 대장정격을 쓰면 치료할 수 있어 라고 말한 그 병은 림프암인데, 언제 깨달으셨어요? 그 청년은 사명당의 수제자 삼도인의 림프암 원인과 치법 규명은 호지킨보다 적어도 240년, 50년 정도 앞섭니다. 즉 차등 재증은 이른바 품부 부족으로서, 여기 품부 부족은 내 타고난 능력이 부족해서 라는 말이에요. 내가 좀 아둔했나 봐. 그래서 이거 깨닫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 가장 한이 되는 것은 만각이다. 진즉 깨달았으면 보다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나마 격렬이 아니면 이 여신한 자리를 어찌 알까 보냐. 만약에 사명당의 수제자 그분이 그 청년 황년학이라면, 그러면 200년 그 이상 앞서서 림프암의 원인이 규명된 거예요. 그 청년에 의해서. 임진왜란 선조 25년부터 31년까지의 외인들이 일으킨 침략 전쟁, 그러니까 만약에 삼도인이라는 분이 사명당의 수제자가 맞다면 그렇다면 적어도 여기 선조 25년 이전에 태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분이 10수년 동안 연구한 끝에 림프암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명당에게 가서 의승병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사명당을 도와서 일본의 사신으로 다녀오셨다면, 그렇다면 토마스 호지킨보다 그건 250여 년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주류 한의학계 참 답답해. 옛날 이런 노래 있어. 이 참 답답해. 뭐 브라브라 나가는 노래 있는데, 저는 목격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옛날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갔는데
거기에 우리 가이드가 한국인 가이드가 패키지 여행으로 갔었거든요. 대형 박물관에 구텐베르그 관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여기 보세요. 유럽 최초의 금속 활제에 의한 책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요, 원래는 이것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지가 발견된 이후, 즉 직지가 이 구텐베르그 성경보다 앞섰다는 것이 확인된 이후 문구를 세계 최초에서 유럽 최초로 바꾸었지요. 여러분, 삼심의학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놓았고 집대성 삼경 주석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불제병을 앓았던 그 청년의 병은 림프암이에요. 삼침법의 우수성은 이런 것 가지고 주장해야 돼요. 토마스 호지킨보다 근 250여 년 앞서서 림프암의 원인을 규명했다. 이걸 객관적으로 입증해야지. 객관적으로. 답답해서. 아휴. 각수라고. 어쨌든 토마스 호지킨보다 250여 년 앞서서 림프암의 원인을 규명했다는 기록이 여기에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왜 사암침법인가? 그리고 왜 사암도인인가? 독학으로 의학 공부와 연구를 통해 림프암의 원인과 치료법을 밝혀낸 청년, 그 청년의 이름은 황연학입니다. 여기 황연학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 주류 한의계에서 논문으로 처음 등장한 때가 언제냐면 1973년이에요. 토마스 호지킨보다 250여 년 앞서서 림프암의 원인을 규명했다는 기록이 여기에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왜 사암침법인가? 그리고 왜 사암도인인가? 독학으로 의학 공부와 연구를 통해 림프암의 원인과 치료법을 밝혀낸 청년, 그 청년의 이름은 황연학입니다. 그러면 왜 사암침법인가? 그리고 왜 사암도인인가? 독학으로 의학 공부와 연구를 통해 림프암의 원인과 치료법을 밝혀낸 청년 황연학, 그 청년의 이름은 황연학입니다. 여기 황연학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 주류 한의계에서 논문으로 처음 등장한 때가 언제냐면 1973년이에요.
1973년 현대의학 입장에서 풀어보는 우리 고유의 침술 막 오른 세계 침구 서울 대회에서 경희대 조증강은 3오행 침구학의 원리라는 논문을 발표하는데 거기에서 2조 광해군 때의 침구학자 황연학 선생이 대성시킨 침구술로 인체를 먼저 음양으로 구분하고 다시 세분하여 간, 비, 심, 배, 신, 계 등으로 오분하는 것이 특징이다 브라브라브라브라 하면서 요약본이 1973년 9월 26일자 경향신문에 게재되어 있어요. 집대성 삼경 주석 그리고 또 삼침의학에서 말한 삼도인의 속명은 끌 연자가 아니고 못 연자예요. 그런데요, 어떤 학자들은 황연학 대신 황정학 선생이라고도 말해요. 여기 정자는 관청을 의미하는 조정, 관청 정자예요. 그 한자로 황정학 선생이 삼도인이다. 어떤 이들은 끌 연자를 써서 황연학 선생이 삼도인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 건봉사가 조선시대 때 가장 큰 사찰이었어요. 그건 3,000칸이 넘는 사찰. 그리고 숙종 때 건봉사 일대의 3, 40리 주변의 땅을 전부 건봉사로 귀속시켜요. 왜냐하면 세조가 건봉사를 왕실의 사찰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야말로 3,000칸이 넘는 대사찰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사명대사께서는 병사들을 묵게 할 방이 많고 물자가 풍부해, 먹을 게 풍부해. 그 건봉사에서 의승병들을 모병하고 훈련시켜서 전투에 속속 파견한 겁니다. 물론 당신이 진두지휘 하셨지만 어쨌든 그 건봉사 주변에 초계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 초계리 출신으로 여기 간성문화원 원장 중에 한 분이셨던 황연인 선생님께서 증거하기를 끌 연자 혹은 조정정자를 쓴 연학 또는 정학은 원래 우리 장원 황씨 문 중에는 학렬에 없다. 혹시 못 연자면 모를까? 못 연자. 장원 황씨 시중공파 광해군 때에 이 연자를 쓰신 학렬이 등장해요. 어떤 이들은 황학연 했다면 모를까? 왜 학렬이 가운데 있냐 그러는데 가운데 쓰기도 하고 뒤로 물려서 쓰기도 한데요. 그건 지엽적인 문제니까 그런 것까지 따지지는 말자고. 장원 황씨 문 중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 못 연자를 썼다면 우리 조상이다. 그런데 미국의 제이미 침구학자 황순 씨가 같은 시중공파 이곳 출신이에요. 이구장 출신. 건봉사 들어가는 입구에 고택이 있어요. 원래 그 고택에 우리 금강산 스튜디오를 만들기로 했었는데 어쨌든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분이 족보를 가지고 와서 이조 광해군 시대에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상에 우리 조상 중에 한 분이 스님이 되어서 즉 가문의 뜻과 달리 출가를 했기 때문에 제적을 시켜버렸다라는 기록을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그 황순 선생 알고 보니 우리 할아버지예요 그랬던 일화도 있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못 연자를 쓰셨다면 네, 이구장 출신 초계리의 장원 황씨 집성촌에서 출생했고 그리고 이구장에서 선비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사명당과 함께 임진왜란에 참여했으며 그리고 일본에 사신으로 다녀오셨다. 그러면 이게 다 풀려요. 이 못 연자로 바꾸면
어쨌든 최초로 여기에 이렇게 논문에 등장을 해요. 그때는 끌연자로 썼지만, 표기됐지만, 그러니까 그 황연하게 못 연자가 세월이 흐르면서 정자로 혹은 끌연자로 바뀌기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 고장의 침구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곤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삼치법의 명칭의 유래, 중간 결론, 이것부터 결론 내려드릴게요. 독학으로 의학 공부와 연구를 통해 림프암의 원인과 치료법을 밝혀낸 청년 황연학, 이분이 삼두인이에요. 이분이 삼침법을 창시해요. 그러면 왜 삼침법인가? 여기 보세요. 금강산 향로봉, 금강산 향로봉자락에 사엄골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리고 금강산 건봉사가 있고요.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중에서 제1봉은 미시령 터널, 속초 쪽에서 인제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터널이 있잖아요. 그 터널 초입에 톨게이트가 있죠. 그 톨게이트 오른쪽에 금강산 화엄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금강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 화엄사 위에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이름하여 신선봉 또는 신선대라고 합니다. 그것이 금강산 제1봉이에요. 그리고 고성군 남쪽에 5개의 봉우리가 있어요. 1, 2, 3, 4, 5. 그 중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향로봉. 그 향로봉 산맥에 사엄골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 금강산 산맥에 건봉사가 있고요. 그리고 건봉사 바로 옆에 초계리, 창원 황씨 집성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불치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을 때 널리 약사에 물었더니 아무도 그 병의 원인을 몰라. 그래서 독학으로, 즉 누구말 맞다나 도인이라는 표현이 붙었다고 해서 뭐 도 닦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요결에 보면 이분이 삼침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후에 붙여진 이름이지만 어쨌든 당신의 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공부한 책이 황제내경, 상한론, 그리고 여러 의서들, 심지어 주역 등등까지 짊어지고 사엄골이라고 하는 골짜기로 가서 십수년 동안 독학을 한 끝에 이룩한 업적이에요. 보세요. 확대한 겁니다. 이 지명이 사엄골, 그리고 사엄골에 바로 여기에요. 이게 지금 항공사진인데 구글러스. 이 바위가 사암굴이라고 해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바위 이름이 사암굴이에요. 그런데요, 그 바위가 있는 그 골짜기를 가리켜 사엄골이라고 합니다. 사엄골. 즉 사엄골에 있는 사암굴에서 득도했다, 공부하고 깨달은 그 요법을 후인들이 오행침법 대신 지명을 따서 삼침법이라 부른 겁니다. 경렬이 아니었으면 이 여신한 처리를 어찌 할까 보냐. 십수년 동안 독학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금강산 오고 가는 수많은 땅꾼들을 치료하면서 10만이들을 치료하면서 임상의 임상을 거듭한 끝에 확인한 의학. 보다 확실한 근거. 여기 좋은 한자 사전에서 빌려왔습니다. 캡처했어요. 여기 엄자라고 있습니다. 엄. 이 엄자는 굴바위라는 엄자예요. 굴바위. 산비탈의 끝에 돌이 튀어나와 있는 모습과 그 밑에서 또는 그 안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을 본뜬 글자. 그러니까 이 사엄골의 지명은 이 안이 지금 텅 빈 바위거든요. 이게 해골바가지처럼 생겼어요. 꼭 모습이 해골바가지예요. 이 바위 안은 텅 비어 있어요. 바닥 평수는 한 2평 반 정도 돼요. 이곳에 사람이 살았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 당시로 말하면 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침술 공부를 하는 사람들,
의학에 정진하는 사람들이 대대로 이 굴에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이 지명이 사암굴이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바위다, 굴바위다 해서 사엄골로 지명이 정해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 지명이 바위엄자다. 즉, 이 한자 엄자는 이 안에 이게 굴이에요. 굴바위예요. 그런데 사암굴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어. 굴바위가. 그래서 이 굴바위가 있는 지역을 여기 표현으로 강원도 사투리로 굴바위가 있는 지역을 사암골이라 한다. 사암굴이 있는 지역을. 결론. 사암침법 명칭의 유래. 불치병, 오늘날 병명으로 림프암에 걸렸던 청년 황연학이 사암골에 사암굴에서 깨달은 침법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 알고 보면 간단해. 왜 오행침법을 굳이 이명으로 사암침법이라고 했을까? 중국의 오행침법, 일본의 오행침법.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의 오행침법은 실패한 침법이에요. 결론적으로. 중국에서도 안 써요. 그건 본론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중국에서도 안 쓰는 요법. 명칭만 있어. 그런데 일본에도 오행보사법이 있어. 이게 차라리 사암침법과 조금 유사해. 왜 유사한가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만의 독창적인 해석으로, 아니 우리가 아니지, 청년 황연학만의 독창적인 해석으로 오행침법의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실패한 이름으로서의 오행침법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이 지명 사암굴에서 유래된 침법이다. 물론 사암도인 청년, 그 청년 황연학에 의해서 유래된 침법이지만 여기 지명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면 사암침법의 시조와 사암도인은 누구인가? 사명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 사암침법의 시조와 사암도인은 누구인가? 지난 시간에 사암침법 명칭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리기를 사암침법의 시조는 황연학 선생이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스모킹 건으로 보다 확실한 우리의 뿌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짧은 인트로 영상 보시고 계속 말씀 이어드립니다. 사암도인의 원료를 찾아서 저는 이곳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건봉사 입구에 있는 사명당 송운대사 동상 구역에 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암침을 예를 들어 코끼리로 비유한다면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고 사암침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며 사암침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사암도인 침구요결의 저자 사암도인은 정체불명의 인사다. 그런데 사암도인의 뿌리, 원료를 찾다 보니까 의외로 쉽게 풀렸습니다. 사명당 송운대사의 발자취를 쫓다 보니 사암침법의 원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암침법의 명칭, 그 유래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사명당 성운대사의 제자 황연학 선생, 그분이 사암도인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지만 2%가 부족해요. 오늘은 스모킹 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사암침법 시조와 사암도인은 누구인가? 그런데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여기 사암도인 침구 요결에 힌트가 들어있어. 힌트가 요결 5쪽 사암결 교징 이재원씨 소론의거 본소에 대한 참고 문헌으로는 아직 이렇다 할 만한 발견은 없으나 현재 부산에서 사학 연구에 몰두하고 있으며 오행보사법을 전수하고 있는 사계의 원로 이재원 선생의 논문이 일본에서 발행되는 의도의 일본에 발표되었음을 읽은 일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재원 선생의 소론에 의하면 지난 1947년에 92세로 사고한 팔목옹의 오행보사법과 현재 실존인물로 유곡 본관 양씨가 서구 제국에까지 적극 선전하고 있는 오행보사법은 모두 오랜 옛날 천하의 유일무이한 우리 사암교를 수입에다가 피국 고유 학설인 양 가장한 것으로 표절의 혐의 불무하다 하였다. 쓰이는 존경하는 학자이니 허언이 없을 게다. 여기에 힌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재원 선생은 옛날 우리 사암결을 통해서 오행침법을 받아들였다. 사암결을 수입에다가 자기네 것인 양 둔갑시켰다. 만약에 그렇다면 언제 일본에 사암침이 전해졌을까? 그걸 추적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힌트가 있었어. 여기에 팔목옹 오행보사법 등을 사용하여 오행침을 구사했다는 일본의 침구학자 유곡, 본명은 유곡 소용이에요. 오행보사법으로 경락치료를 창안했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침구학자 소곡 이재원 선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일본과 한국 등을 오고 가면서 특히 부산 등에서 활동하던 사암침구학자 중에 한 분. 일부 학자들은 이재원 선생이 일본에 발표한 논문 때문에 사암침이 그들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재원 선생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재원 선생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난 1947년에 92세로 사고한 팔목옹의 오행보사법과 현재 실존인물로 유곡 본관 양씨가 서구 제국에까지 적극 선전하고 있는 오행보사법은 모두 오랜 옛날 천하의 유일무이한 우리 사암교를 수입에다가 피국 고유 학설인 양 가장한 것으로. 아니 이재원 선생 당신께서 말씀하셨는데 뭘 이재원 선생이 사암침법을 일본에 선포했다 그래. 제대로 알자고. 어쨌든 요결, 사암도인 침구 요결을 줄여서 요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일본에만 오행침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코쟁이 침구학자들 중에도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 J.R. 워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1923년 출생, 2003년에 작고하신 분인데 이분은 Five Elements 워슬리 아큐펑처라는 침법을 교육하셨던 분이에요. 2003년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지금도 이 워슬리 재단은 미국 그리고 호주, 영국, 스페인 등등의 오행침법 학회를 만들어서 침구학 대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암침법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사암침법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지 못하면 우물한 개구리가 되고 말아요.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방송이나 전 세계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팟캐스트를 통해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을 통해서 사암침법의 의과학성을 알리지만 사암침법을 전 세계 아니 일부의 나라들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대학에서 가르치는 항목으로 제도화시킨 적이 있어요? 이들은 그렇게 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들의 오행침법에 아류로 전락하고 말아요. 우물안 개구리가 되고 말아요. 찻잔 속에 태풍이 되고 만다니까요. 여기 또 다른 오행침구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인인데 피터 이크만.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침구학자. 이분이 Five Element Constitutional Acupuncture, Constitutional을 직역하면 체질, 그러니까 워슬리는 Five Element Worsley Acupuncture라고 그 오행침법을 명했지만 이분은 오행체질침법이라고 말했네요. 먼저 워슬리는 Chinese Master 수이 얀차이 그리고 수 메후 두 분과 Japanese Teacher 오노 본케이 이 세 분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대요. 그런데 여기 Five Elements Constitutional Acupuncture 뭔가 좀 친근하지 않아요? 오행체질침법이라 그랬어요. 이번에 이력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터 이크만 has been a full-time acupuncturist. 네, 이분은 원래 서의사였어요. 서의사였다가 1973년에 처음 침술을 접하고 74년부터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세 분의 선생에게서 사사를 받았다라고 자기의 이력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J.L. 워슬리 이분, 그리고 T.W. D.W. 권. 워슬리는 이분이고 여기 T.W.는 유태우 선생. 1974년부터 1984년까지 고려 수지침 유태우 선생에게 직접 사사를 받습니다. 10년이나 공부해요. 10년. 물론 수지침만 공부한 게 아니죠. 세계 여러 나라를 또 여행하면서 많은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침수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1985년부터 1995년 이때는 글로벌 고려 수지침을 위해서 활동해요. 특히 UCLA 대학에서 40만 달러를 펀딩받아서 고려 수지침 연구 기금으로 확보했던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이기도 하죠. 그리고 1987년부터 88년까지 1년 동안 권도원 선생에게서 또 체질침을 배웁니다. 그래서 Five Elements Constitutional Acupuncture, 오행체질침법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피터 이크만이 1996년에 In the Footsteps of the Yellow Emperor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은 학술적인 책이 아니고요, 중국에서 시작된 침술이 세계 각국으로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한국에, 일본에, 그리고 서구 각국에, 미국에, 베트남 등등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중국의 침술이 어떻게 전파되었고 또 각 나라에서는 어떻게 그들만의 침법으로 특화되었는가 등을 탐구한 황제 내경을 찾아서라는 책이에요. 그 발자취를 오히려 역으로 거슬러 올라간 거죠. 역으로.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오늘의 힌트, 피터 이크만. In the Footsteps of the Yellow Emperor에 들어있습니다. 유곡소영, 자칭 오행보사법 창시자라 주장하는 일본의 침구학자. 이분은 자기가 오행침법 창시자야 또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어쨌든 그 학파들과 교류 및 취재 결과 유곡소영이 오행보사법으로
경락치법을 만든 것은 한국에서, 잘 봐주세요, 1600년대 만들어진 사음침법에서 배운 기술이라고 이 책에 논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민족의학신문에도 발표된 바 있는데요. 한의사 정유옹의 도서 비평, 권력은 왜 역사를 장악하려 하는가, 민족의학신문, 사음침법의 발전과 해외 전파 과정 연구, 경희대학교 2013년에 발표된 논문 94쪽, 95쪽 참조. 그러니까 사음침법이라는 그 명칭은 향로봉 사암굴에서 황연학 선생이 임상과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창안한 오행침법의 완성을 이룬 것을 후인들이 그분의 이름을 따서 사암침법이라 부르게 되었고, 그러면 사암도인은 이렇게 된 거예요. 1604년 선조 37년 사명당 송은대사가 사신으로 파견됩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대요. 다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1605년 2월과 3월 두 차례 후시미성에서 회담을 해요. 그런데 풍신수길이 전쟁의 원흉이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풍신수길이 실각한 후 쇼군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임진왜란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명당이 추궁합니다. 너희들 우리나라를 그렇게 침략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들을 잡아가고 또 침략할 거야 하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아니 스님, 그렇게까지 표현 안 했겠지만 제 뇌피셜이에요. 아니 스님, 사실 저는 그 전쟁에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는 다시 우리나라 침략할래? 안 할래? 안 할게요. 그랬거든. 그런데 그러면 그 증표로 잡아간 포로들 다 내놔. 그리고 우리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건봉사에 있던 거, 그건 니네들이 훔쳐갔잖아. 그것도 내놔. 그러는데 그걸 하루 이틀 회담을 합니까? 줄다리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가서 2박 3일 회담하고 오는 게 아니라 1년 이상 걸린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혼포지, 일본의 한 절, 교토에 있는 한 절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줄다리기 회담 계속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일본의 고관 대작들이, 아니 이번에 온 사신단 중에 고명하신 의사가 있다며, 그러면서 앞을 다투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파요, 저렇게 아파요, 또 저는 이렇게 아파요. 그때 사명당을 수행했던 청년 황연학, 아니 사암도인이 그들을 치료해 주었다. 유곡소용이 오행보사법으로 쓴 것은, 즉 경락치법에 오행보사법을 쓴 것은 한국에서 1600년대 만들어진 사암침법에서 배운 기술이라고 피터 이크만은 증언한다. 그러니까 여기 1600년대라는 말과 사명당 송은대사가 도일한 시기와 딱 맞습니다. 이게 스모킹 건이에요. 딱 맞아. 또 여기에 보면 분명히 소국 이재원 선생께서 옛날 옛적에 한국의, 즉 조선의 것을 가져다가 그들의 것인 양 가장하였다. 그런데 그 시기가 선조 37년에 사명당이 도일한 그 시기와 맞잖아요. 그 시기와. 그러면 결론, 사암침법은 사명당을 수행했던 사암도인에 의해 일본에 전해졌다. 그런데요, 몇 년 전에 일본의 침구학자들이 한국에 조계사를 찾은 적이 있어요. 그들이 왜 조계사를 찾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들도 안 거야. 이제 뿌리에 뿌리를 찾다 보니까
사명당으로부터 사음침이 전수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사음침법을 물어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조계사로 가야지. 그러면 왜 사명당이야? 아니, 앞서 영상에도 보셨지만 어마어마한 사신단을 이끌고 가셨는데, 사신단의 대표가 누구? 사명당. 그리고 사암도인은 일개 수행원. 그러니까 사암도인 황인학 선생, 그분은 당신의 어떠한 그 권위를 드러내지는 않았겠지. 겸허하신 분이니까. 대신 사신단의 대표 사명당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회자된 건 너무도 당연한 것. 그런데 그들이 알고 보니까 사명당을 수행했던 사암도인이셔. 그분이 그것까지 이제 확인하고 돌아갔다라는 일화를 조계 중에 한 고명하신 스님으로부터 또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바위엄자 사암골의 사암굴, 거기서 독학으로 공부하셨던 청년 황연학, 이분이 대장 정격을 통해서 림프암을 극복해요. 그런데 마침 나라가 어수선해, 전쟁이 났대. 그래서 서둘러 하산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원래 행사께나 하던 집안의 자제였기 때문에 기별을 놓아서 하인들이 책을 다 실어 갔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기록 뭐 등등 정리할 거 등등 정리한 다음에 가는데, 귀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창원항시 집성촌에 황인학 선생의 부친은 무지무지하게 기뻤겠지. 아니, 죽을 줄 알았던 녀석이 살아서 온다고, 건강하게. 얼마나 기뻤겠어. 그런데 여기 사암골에서 초기리 쪽으로 넘어가려면 건봉사를 지나게 되어 있어요. 길이 그래요. 그런데요, 가다가 보니까 건봉사인데, 아니, 스님들의 함성이 우렁찬, 그러니까 사명당 송은대사가 의승병들을 모병을 해서 훈련시키고 있어. 그래서 일단 사명당을 찾아가서, 스님, 제가 의학을 좀 공부했는데요, 겸손하게 의학을 좀 공부했는데요, 혹시 제가 무슨 쓰임새가 있을까요? 필요하시면 제가 위생병으로라도 참여할게요. 사명당 이렇게 보니까 아니, 예사로운 분이 아니야. 그래서 그러지 말고 너 당장에 머리부터 깎자. 네? 머리부터 깎자고 이놈아. 그러니까 원래 그 말이 아니래요. 어중이 떠중이가 거기에서 비롯된 건 아닌데, 즉 어쩌다 중이 된 것, 그게 어중이 아닌데, 어쩌다 공무원처럼 사암도인은 어중이 돼버린 거야, 갑자기. 그래서 창원항시 집성촌에 아니, 죽을 줄 알았던 우리 장남이 돌아온다고 기뻐했는데, 아니, 머리 깎고 그대로 스님이 됐대. 그래서 황순 선생의 증언에 의하면 족보에서 제적시켰다는 기록이 있는 거야. 거기서 풀리는 거지. 왜냐하면 옛날엔 스님들은 중인 이하의 계급이었거든. 그런데 황인학 선생은 유학자였단 말이에요. 여기 간성향교에서 공부하신 유학자. 유학자 집안의 장남이 머리 깎고 중이 됐다니까 그냥 화가 났지. 제적시켜버린 거야. 어쨌든 사암도인 친구 여기에 보면요, 사암도인이 불자라는 기록이 거의 안 나오죠. 불가의 불자도 안 나오죠. 왜냐하면 사암도인은 사실 불교 경전도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유학자였는데 어쩌다가 즉 어중이 된 거예요. 불가에 계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혹자는 사명당의 수제자다 하니까 매우 고명한 스님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요결에 불교의 불자도 안 나오는 거 보면, 부처님의 부자도 안 나오는 거 보면 그분은 불경에 대해서 몰랐어. 어쩌다가 스님이 됐어. 그리고 전투에 참여해서 부상병들 치료해 주느냐고 바빴어. 그리고 전쟁 끝나자마자 일본에 사신으로 가느냐고 또 바빴고. 그런데 스님이 되는 절차 다 무시하고
사명당이 귀히 쓰기 위해서 일단 머리부터 깎자. 얼떨결에 중기되셨고, 그리고 사명당의 지근거리에서 사명당을 수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스님들이 질투하던 분들도 있었을 거야. 질투했던 분들도. 그래서 불가에 그렇게 삼스님이 회자되지 않고 있는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사명당 성훈대사가 머리 깎자. 그리고 머리 깎고 나서 가만히 있어보자. 네가 지금 사음굴에서 왔다 그랬지? 네. 그 사음굴에서 득도했다고? 네, 10몇 년 동안 거기서 공부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본명은 사암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암은 사암골에서 공부한 학자 황인학 선생이 어쩌다 스님이 되실 때 사명당이 너 지금 사암굴에서 왔다 그랬지? 너의 본명은 사암이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건봉사 재건 현장과 고성군 내 도인의 유적을 다수 발견한 건봉사 6.25 때 완전히 파손된 건봉사를 다시 재건할 때 현장 감독이셨던 선현 스님, 그리고 원래 선현 스님의 문 중에는 영도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도선사에 계시다가 입적하셔서 건봉사에서 탑이식을 했었는데, 원래 건봉사 재건 당시에 주지 스님이 영도 스님, 그리고 선현 스님은 그분의 또 제자. 그분들과 불교 3교구의 여러 고성들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사암이라는 이름은 사명당이 내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암도인으로 훗날 불려지게 된 거예요. 사암진법의 시조는 사암스님, 그 사암스님은 송명 황년학. 사암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명당이 내려주신 스님의 이름, 법명. 왜? 사암굴에서 수도하다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뿌리는 제대로 확실히 하자. 뿌리는 제대로 확실히 이해하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이건 이거대로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 사암침보다 워슬리의 오행침, 피터 이크만의 오행침이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더 많이. 그리고 그들을 대학에서 가르쳐요. 오행침을.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워슬리나 피터 이크만이 주장하는 사암침법의 원리는 무엇인가 보니까 이거요, 우리나라 주류 학자들이, 한의계 주류 학자들이 오행침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100% 똑같아. 100%. 100%. 별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피터 이크먼, 워슬리. 사암침은요, 이런 침들과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 12경맥에 각각의 에너지가 있다. 경맥들은 자체의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 경맥을 통하여 그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항상성 유지력을 발휘한다. 그러면 수태음습 폐금경의 태음습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우리 몸에서 어떠한 기능으로 폐를 정상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가? 수양명조 대장금경의 양명조는 어떠한 기능으로 대장 그리고 전신의 항상성 유지력에 기여하는가? 족태음습 비토경의 태음습은 어떻게 중앙토 역할을 하며 어떠한 기능으로 중앙토 역할을 하며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어떻게 발휘하는가 등등을 실사구시로 의학적으로 증명하지 않고는 오히려 네임밸류가 떨어져요. 우리가
피터 이크만이나 워슬리나 또는 일본보다 우리 삼침법이 네임밸류가 지금 떨어져 있다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다음 세대는 삼침 모를 수도 있어. 그게 중요하다. 삼침이란 무엇인가 학술적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이어지는 시간에